안녕하세요. 저는 모카입니다. 올해 여름은 참 소나기가 많이 내렸습니다. 언젠가 세차게 쏟아지던 소나기가 그친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뜬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지개 사진을 찍었고요. SNS에 올리려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지역 곳곳에서 찍은 무지개 사진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있었던 장소는 모두 달랐지만 무지개가 떠있던 그 순간은 모두에게 같은 감동을 준 것이죠.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면서 우리는 모두 준비된 사진작가고 또 영상 감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감동을 사진과 영상에 담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죠. 최근 단팥빵 팟캐스터들은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목소리뿐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명한 영상 감독님을 소개받았어요. 동영상 촬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만나는데 감독님은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을 알게 해주셨죠. 문득 이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 7번째 주인공은 복지 영상 대표 이성종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카메라를 든 사회복지사입니다. 2000년도에 처음 사회복지사가 됐고요. 그때 활동하면서 VJ 특공대라는 형식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직장을 그만두고 카메라를 배운 다음에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다시 사회복지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처음 저희가 만난 날 사진이 들어있는 명함을 돌리셨잖아요. 네. 그 명함에 복지 영상 이성종 감동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실까요? 감독님 할 때 원래 뭔가 의자에 앉아있고 딱딱하고 지시하는 직책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그거를 발음대로 이응으로 표현하면 둥글둥글하고 되게 새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재미있어서 그렇게 붙여봤는데 지금은 프리랜서 영상 감독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영상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카메라가 없는 집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져볼 기회가 없는 삶을 살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면 실습이라는 걸 가고요. 그 실습을 갔을 때 기관에서 카메라를 저에게 주면서 이거 찍어봐 그러는데 몇 개월 동안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마침 맡은 역할이 라디오 전화가 오면 전화에다 대고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사회복지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이 말로 하다 보니까 그걸 영상으로 촬영하고 싶어졌고요. 카메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SBS에 거기에서 아카데미를 다니게 되고 그거를 배웠더니 나중에 사회복지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안목이나 기술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 영상을 다루는 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지 않았을까요? 좀 지금도 획기적이에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종류의 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신가요?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거의 없었고요. 보통은 기관의 홍보 담당이 영상을 만들거나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만드는 수준이어서 그래도 전업으로 아예 직업으로 하거나 납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활동하신 경력이 네. 예, 무척 많으시잖아요. 한 20년 네. 정도 활동을 하셔서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예, 영상 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특히 많은 사람이 보면 곤란한 영상을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첫 작업이 홀트 일산복지타운의 네. 장애인 합창단 영상을 의뢰받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받은 게 정신장애인 이용시설이라고 태화 샘솟는 집이라는 데서 영상 촬영 의뢰를 받았어요. 네. 한 2008년쯤에는 서울역 주변의 온갖 노숙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 1년 정도를 헤매고 다니면서 촬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외부에 내보내지 않는 게 조건인 영상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죠. 사회복지는 프로포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금을 갖고 있는 데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데다가 예산을 주면서 결과 보고서로 책이 나오든 영상물이 나오든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이 일을 하는 전문적인 집단에게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의도의 영상물이 필요해요. 어렵게 찍었는데 네. 그거를 소수의 사람만 보면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죠. 아까운데 네. 그 대신에 더 가치 있게 상영하는 거죠. 이게 특히 정신장애인 분들하고 했었던 것 중에 인상 깊은 거는 처음 3개월인가는 카메라 촬영을 못했어요. 인사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면 저 때문에 웃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그쵸. 낯설죠. 그래서 이 정신장애 증상 중에는 망상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체에서 봤던 자기를 대했던 억압이라든가 불평등했던 상황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카메라가 나를 비추는 게 무서운 일인데 그거를 친근한 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사업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정신장애인 분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영상은 그 정신장애인 이용시설에 오는 분들은 와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바깥으로는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런 제한된 상영하는 시장이 사회복지는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작업을 네. 하나 할 때마다 네. 이게 짧은 작업이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몇 달이나 한 몇 11년도 있어요. 11년 동안요? 네, 홀트가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이라는 장애인 합창단을 처음 촬영 갔을 때는 저도 똑같은 시선이었죠. 장애가 있는 불편한 몸과 목소리와 발성이나 지적장애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노래를 하는 표정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촬영을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는 네. 일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는 건지가 즐겁게도 보이고 장애인분들의 그 발성이나 이런 것에 장애라는 어려움을 내 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을 한 11년 동안 합창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매년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 나중에는 그 기록된 영상에서 한 분 한 분의 조각조각을 연결하면 성장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관이 한 사람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콘텐츠가 되는 그럴 때는 되게 짜릿하죠. 그러면 10년 넘게 그 기관과 네. 같이 연결된 거죠. 연결돼서 작업을 계속 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 올해도 또 콘서트가 있어요. 시간이 되시나요? 그러면은 콘서트를 앞두고 한 3개월 정도는 띄엄띄엄 연습하는 거를 촬영을 하고 나중에 호아마톨 같은 데서 공연하잖아요. 그런 데서 공연하게 되면은 영상을 틀어줘요. 그 홀에 앉아있는 수많은 관객들이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저 부분 가사 안 틀리고 잘할까? 조마조마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중간중간 계속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매년 하던 게 한 10년 넘게 기록을 했던 거죠. 답변을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애착이 가는 영상이 하나가 아니네요. 그래서 세 개 뽑으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꼽으실 수가 없네요. 근데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누군가를 가까이서 촬영을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또 시간도 많이 요하는 일인데 감독님만의 어떤 촬영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사회복지 용어인데 라포를 형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이죠.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인사를 잘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은 빨리 찾아내서 자랑하고 싶은 거를 탁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버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상인이든 혼자 사시는 할머니든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든 나의 핵심으로 컨텐츠로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빨리 알아차려주는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갖고 말을 걸면 분명히 그 안에서 보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공감하는 태도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태도를 취하는 게 저희 촬영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땐 감독님의 성격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인상도 항상 웃는 인상인데 그런 것도 이 직업 때문에 인상이 바뀌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부터. 저 되게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아, 예전에는? 예, 초등학생 때. 중1 때 바뀌었어요. 극기훈련을 갔거든요. 산정호수로. 산정호수로 극기훈련 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막 교관들이 무섭게 빨간 모자 쓰고.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 날 레크레이션 하는 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껌박수를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물오물 짝짝 조물조물 짝짝 찌익짝 이러는데 막 조선시대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프랑스 오무샹 짝짝 이러면서 껌을 가지고 전 세계 말로 껌 씹다가 아이들을 웃기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외워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중1 때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게 고양시예요. 고양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껌박수를 해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 밝은 아이, 재밌는 아이, 너 친교부장해. 이래서 레크레이션 담당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밌는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때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15분에 동화를 들려주는 라디오를 6년 동안 녹음해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라디오에서 동화가 들려주면은 녹음해서 그거를 다음날 또 테이프로 듣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죠. 따라하다 보니까 발성이나 발음이나 이렇게 띄어서 말하는 거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연습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해줘 그러면은 그거 하세요? 그때 어느 공원에 하얀 아네모네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던 동화 있잖아요. 한 5분짜리 동화를 다 외우는 거예요. 레퍼토리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쉽게도 수업이 대부분 줌을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이 줌 수업 중에 자료 영상 중에 가족 영상이 참 많았어요. 근데 보통 촬영을 하면 좀 보통 힘들어하는데 가족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평소에도 촬영 많이 하시나 봐요. 99년도에 그 캠코더를 집에 가져가기 시작할 때부터 가족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혼났어요. 돌아다닌다고. 딱 굳으시지 않아요? 카메라.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가족 모임이 경건한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혼났는데 그 가족 모임 때 너무 진지했지만 또 끝나고 나면 재밌게 옛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가족 모임 때쯤 됐을 때 TV에다가 캠코더 연결해서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찍은 거를. 그랬더니 저건 안 해? 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시다가 야 캠코더 사라 이래서 샀거든요. 그 이후로는 안 찍냐?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촬영하는 것 때문에 의상이 달라지세요. 뭐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영상을 틀었어요. 저희 아버님의 생전 모습을 다큐로 만들어서 장례식 내내 틀어놨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안 슬픈 장례식장이 됐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모습을 보고 싶을 거야 할 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나중에 듣고 싶을 거야. 그러면은 엉터리 애국가 부르는 거 한번 녹음해주고 노래 하나 완성했다고 피아노 치고 있으면은 피아노 치는 것도 한번 녹음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10년 뒤에 보면은
야, 내가 이때 이랬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제는 어떤 순간들을 봤을 때 24시간은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장면은 기록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록하는 거죠. 근데 저도 영상 교육을 받으면서 네. 많이 찍어보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괜찮다라고 싶어서 저는 뭐 다른 카메라 말고 이제 스마트폰을 요새 많이 다들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꺼내려고 이제 해서 준비를 하면 포인트도 늦고 또 마음처럼 이게 촬영이 금세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또 빠르고 또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을까요? 관찰을 잘 하시면 예비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 딸이 5살 때 머리를 뒤로 젖혀서 네. 몸을 활처럼 휘어가지고 머리를 감는 모습 본 적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몇 번 안 됐어요. 근데 한 번 봤는데 이 장면 되게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머리 감을 때를 기다렸다가 옆에서 딱 카메라를 대비를 하는 거죠. 딱 들고 있는. 예,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행동은 반복돼요. 네. 미리 관찰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유명한 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의 풍경을 담거나 이런 거는 화가가 평상시에 일몰이 이때쯤에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미술 도구 가지고 있으면은 요 순간에 그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또 소나기를 또 네. 한 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부터 찍었거든요. 먹구름이 몰려와 되게 빨리 와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져 나뭇잎이 비에 촉촉해져 우르르 비가 내려 이거를 과정을 다 담은 거예요. 스토리까지는 아닌데 그냥 시간의 순서가 자연은 보통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에 맞춰가지고 빠른 음악으로 나갈 때는 빗소리를 크게 넣어주면서 마무리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유치하더라고요. 근데 해놓고 나면 네. 그래 이렇게 기록하길 잘했어 이런 거죠. 지금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이 네. 강의 외에 또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적인 어떤 영상 프로젝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코로나 긴급 사태로 그 방호복을 입고 격리 장소에서 어떻게 간병하시는 분들이 3분이서 2주간 같은 곳에 격리되어 있는 상황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걸 또 표현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코로나 시대여서 오히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 영상으로 하는 시대가 되니까 네. 교육도 의뢰가 많고 그래서 영상 교육하느라고도 많이 바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영상 단어 사전을 만들고 싶다. 사전이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 영상으로 되어 있는 누구나 보면 클립을 보면 네. 교육에서도 쓸 수 있고 후원이나 어떤 사회복지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서도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집대성을 하고 싶다까지는 꿈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찍어놓은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그거를 네. 다 어떻게 상영하는 무슨 영화제나 예. 그 모금 활동할 때는 좋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아픔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되는 게 아주 좋은 일만은 아니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영상은 감성을 많이 담지만 참 조심스러운 작업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찍었던 걸 다 모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어마어마할 텐데 네.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한 게 교육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상황이나 사례 영상 기록들은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전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렇게 이럴 땐 이런 서비스 했구나. 제가 정신장애인의 망상이라는 증상을 촬영을 한참 하고 나서 네. 나중에야 이게 망상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 전공할 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드라마에 왜곡돼 있는 장면을 가지고 이걸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데 진짜 실행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놨다가 인력을 양성할 때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라면은 그런 가치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말씀 중에도 그렇고 네. 또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감독님 보면은 참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게 되게 인상이 강해요. 네.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제작하는 그 카메라의 매력, 영상의 매력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연극 혹시 해보셨어요? 근데 연극이랑 똑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 그러니까 배우가 돼서 내가 전혀 삶을 살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캐릭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무대에 섰을 때. 저는 카메라를 들고 정말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재미있고 새롭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 수업은 같이 촬영을 좀 다니고 또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감독님하고 함께 야외에서 영상 촬영 수업을 좀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수업 들은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팬이 참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피아노 잘 치고 싶은데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도 해봐야지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주변을 가치 있게 보시려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수강생 분들이 나중에는 이런 걸 발견해서 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툴고 부끄럽고 되게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작가처럼 그냥 표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눈에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손에 카메라를 들게 되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즐거움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습만이 살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연습한 다음에 감독님을 다시 만날 때는 저희가 깜짝 그렇죠. 영상으로 한번 같이 만나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영상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만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우리의 역사가 되죠. 오늘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 복지 영상 이성종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